한 선사님, 오늘은 보험금 분쟁과 관련된 새로운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협심증 진단 후 보험금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협심증 중에 안정형 협심증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정형 협심증이 뭔지부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름만 들으셔도 이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안정형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병이에요.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요. 그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반복되면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ICD-10 코드상 I20.0으로 분류가 되죠. 보험에서는 이걸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큰 틀로 보는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 시 안정형 협심증은 자주 거절된다는 겁니다.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보험금을 왜 안 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주로 세 가지 논리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첫 번째로 관상동맥 협착률이 50% 미만이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텐트 시술 같은 치료가 없으면 진짜 협심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조영술, 심전도 등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관을 보면 시술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진단 자체와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 논리에 따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진짜 보험금 못 받은 분들 사례가 있긴 있나요?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사례는 지급이 거절되신 분인데 50대 남성 A씨가 운동 시 가슴 통증이 반복돼서 병원에 방문하셨고 조영술 검사 결과 후 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코드 I20.0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조영술 검사 결과 협착률이 30%로 기재되어 있었고 스텐트 시술도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허혈 상태가 아니다. 시술도 안 받았다며 보험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료자문을 받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반대 사례로 이번 사례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인데 비슷한 증상을 가진 B씨는 진단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종 복용 기록, 조영술 소견서에 허혈 소견 있음을 명시했고요.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았고요. 주치의가 협심증 진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한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2천만 원 전액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진단서만 내느냐, 진단을 뒷받칠 만한 객관적 자료까지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법원은 보통 보통약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의사의 진단을 무시한 보험사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협심증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의료자문 결과만 근거로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진단은 의료행위로서 신뢰받아야 하며 보험약관상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진단 합정으로 본다고 판단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사례를 또 살펴보면 협착률이 30%에 불과했지만 심전도 이상, 증상, 약물치료 이력을 종합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법원도 협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쟁을 막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럼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단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겁니다. I20.0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니트로글리세린 투약 기록, 약물 치료 결과지 이걸 준비하셔야 되고
2단계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조항에서 시술 여부가 지급 조건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약관에는 시술 요건이 없고 진단 확정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3단계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요.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필요시에는 소송 준비까지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험 분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약관은 너무 어렵고 보험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 주장과 달리 실제 약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술해야 보험금 나옵니다. 아닙니다. 약관 어디에도 시술이 필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협착률 50%안 되면 진단이 아닙니다. 협착률 기준은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영술, 증상, 투약 기록이 종합적인 진단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의 진단은 보험사가 참고만 하는 거예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논리가 항상 정당한 건 아니에요. 계약자는 약관을 근거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이 안 나왔다는 얘기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안정형 협심증 증상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로 그리고 검사 수치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진단서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지만 자료만 잘 준비하고 약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정형 협심증 보험금 분쟁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